대구시 청소년 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관장 전혜선입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아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로 장윤희 선생님의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투표가 있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고등학생들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과 도지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부터 2020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생 일부 약 55만 명이 새롭게 유권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3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는 민주시민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교사들은 각자의 교과 수업을 교과서에 맞춰 교육할 뿐 관련 요소가 적은 교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위험 부담이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교과 수업에 안주하고 있으며 분절적으로 접근한 교과 교육에서 가르치는 민주주의 제도와 이념 지식은 삼가 잃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교과에 민주시민교육자차 수능을 대비한 지식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선거교육은 교과서에 담긴 지식교육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2020년 교복 입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더해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선거교육은 중요하나 선거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일 뿐 학교 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인 교문 밖 학교에서는 어떤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냐면요. 2013년 경기도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고 2018년에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된 후 2019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민주시민교육과가 9개, 학교자치과가 1개, 민주시민교육팀이 3개입니다. 현재 260여 개 광역기초단체 및 교육청 중 약 40여 곳이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교문 밖 민주시민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시민모임 위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일회성 이벤트식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학교 밖, 학교 안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먼저 교사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업에서 인권, 다양성, 자유, 평등, 노동, 평화 등 민주주의 가치를 수업하려면 교사가 먼저 민주시민교육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주의는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원리로 작동해야 하므로 교과 수업과 그 외 모든 교육활동,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도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이 실제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과 지원 기반을 세 번째로 갖춰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 학생들에게 참여하여 민주시민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교과를 공부하는 중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체화되는 시민성을 추구하는 것. 교육과정에 녹아든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학교 말고 다른 장소에서 세상을 배워갈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 공약 분석이나 가상후보 투표와 같이 활동성을 더한 선거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의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그동안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에서 멀어진 건 그들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계에선 그동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교실에서 살아있는 정치를 배제하고 찬양해왔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청소년들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동시대의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야 청소년도 정치를 자신의 문제로 여길 수 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첫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함으로써 당당한 투표권 행사를 도와야 함은 물론 교과서용 민주시민 교육이 아니라 실제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새내기 유권자를 세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입니까? 시민입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좋은 학교 만들기에 박정아 토론자님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구에서만 보더라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민주시민교육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교내 민주시민교육은 여전히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조사한 바를 통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는 교육의 준센 이념임에도 과거 준법의식만을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기본 원칙, 내용, 요소 등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기에 기존의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식 적용이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으로 인해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와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더러 수업을 협력적으로 진행하였더라도 현재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경쟁 방식의 평가를 채택하게 된다면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식이 분리되어 협력적 수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 방식이 미흡하고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인 학생들의 교내 자치활동 또한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들의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현황 파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범위를 명료화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교과 교육 과정을 우선시하는 교육 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교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환경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권분립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듯이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분권적 학교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수평적인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명문화대학교 박현희 토론자님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 주제 중 교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교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민주적 학교 분위기의 조성입니다.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수평적인 학교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현재 대입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성적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교사들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연수는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사들이 이러한 전문기관의 연수를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교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두 번째는 학생들을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에서부터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해보는 경험은 장차 시민사회로 진출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권에 대한 의식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성은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상 교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명대학교 표희라 토론자님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하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총 3가지 방안으로 교사로서의 교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항상 중립을 지키며 이야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에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사를 먼저 교육하며 정치에 관하여 중립을 지키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센터에 대한 예시로는 최근 중고등학교를 보면 상담센터가 있고 이를 관리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적용하여 센터를 관리하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합니다. 올리버나 세이버의 가치 갈등 수업 모형 등을 이용하여 각급 학교의 교재의 내용을 개편하여야 하며 수업의 방법 또한 개선하여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이 자신의 가치 체계로 내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학생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정치와 관련된 책 많이 읽기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정치는 학생들이 접하기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뉴스에서부터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무작정 학생에게 주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권자의 최소 연령인 만 18세인 경우에는 공부를 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뉴스보다는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책을 읽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서포터즈입니다. 저 또한 1학년 때 상담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상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상담센터를 홍보하며 많은 학생들이 상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안을 통하여 충분히 많은 학생과 많은 분들이 현재보다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활성화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교내 학생들과 교사들이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내야 할 자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신 계명대학교 이우중 토론자님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대 총선을 위한 고3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첫째, 선거교육을 교과 수업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선거 절차와 방법은 물론 학교에서 지켜야 할 선거운동 방법과 후보자 정보나 공약을 확인하는 방법 등 선거를 처음 실시할 때 마주치게 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통한 선거교육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기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린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영상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라는 영상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느낀 점은 정말 내용이 알차고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상으로 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더욱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영상의 반응은 성숙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 영상을 참고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고 학교에서 영상의 시청을 강요한다는 등 불만을 표출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옆에서 더 가르쳐주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유권자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이들을 무시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일부 발제와 토론 발표를 마치고 자유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아 토론자님 질의 주십시오. 네, 저는 박현희 토론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적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 간의 차별과 계급의 차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내에서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생각해 보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내에서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먼저 교직원 회의에서 교무부장과 같은 높은 직급의 특권의식을 지향하고 모든 교사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공동체 대토론회에서 학교장은 진행자나 중재자의 역할로서 최소한으로만 개입하고 학생 자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 실시하는 학교평가에 학교 구조 및 문화 영역을 추가하여 구성원들이 교내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소통의 정도를 학교평가의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자분 계십니까? 네, 표미라 토론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저는 이우정 토론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교육을 교과 수업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학교에서 법과 정치를 배우는 학생들은 선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참여해본다는 것에는 매우 동의하는 바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장선거 또한 선거 교육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장선거 이외에 다른 활동적인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표이라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선거도 좋은 선거교육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장선거는 선거 유세와 같은 부분에서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모의로 기간을 정해 후보자 신청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법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도 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좋은 효과의 선거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 서포터즈를 통해 참여하도록 하여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당장 시행할 때 서포터즈의 수나 가입 가능한 학년 등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포터즈의 구체적인 부분은 우선 매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사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퀴즈를 진행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문 주신 서포터즈의 수는 현재 보편적인 서포터즈의 수인 12명으로 하여 팀을 나누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가입한 학생은 전 학년으로 규정하여 특정 학년이 아닌 모든 학년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민주주의 정치 체계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면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시민교육에 대한 고민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에게 중요한 선택과 권한을 부여한 만큼 올바른 정치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